안녕하십니까, 강창료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다른 치과에 가서 인내를 했는데 이제 뽕까지 떴는데 뭐 나쁘면 신경치료까지 할 수 있다고. 아니, 할 때 제대로 하지 왜 신경치료를 하면 너무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요? 납득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환자분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갖는 게 맞고요. 저도 이런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살펴볼게요.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겉에서 보면 여기가 블랙 섀도우 기법이라 그러죠. 실제 보면 이렇게 썩어 있어요, 많이. 그래서 사진상으로도 보면 거의 요 신경관에 거의 가와 있죠. 그래서 이건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 게 문제겠죠. 그래서 물론 블랙 섀도우가 여기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여기보다는 좀 더 그 부위가 광범위하지 않고요. 좀 더 작고요. 그 다음에 사진상으로도 충분히 한번 이제 인레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할 수도 있는 범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꼭 굳이 다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여기서 일단 제거를 해보고 지켜보는 게 어떠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치과분은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선생님은 이걸 갖다 파가지고 인레이 정도 금리나 이런 걸 해서 지켜보자는 선생님이 있고, 아프면 그때 가서 신경치료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것도 얘랑 똑같이 심하니까 바로 신경치료합시다 한 선생님이 나눠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경치료하는 것은 안에 뚫어서 신경을 제거해서 또 바깥에 있는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금리라든지 도자기를 씌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제거만 하고 일단 약을 메운 다음에 일단 이렇게 금리라든지 금인레이라든지 레진 도자기 인레이라고 하죠. 세라믹 인레이 같은 걸 해보고, 그래도 아프면 우리가 신경치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같은 어떤 이런 환자분의 반응이 나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신경치료를 하든 뭘 하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신경치료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도 뭐 고민하게 이렇게 어렵게 이런 절차를 밟고, 물론 환자도 비용이나 이런 데서 손해볼 수는 있겠지만 치과 선생님 입장에서도 기공료를 내야 되고, 또 직원이나 환자의 어떤 인력의 비용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환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금리를 했는데 아파서 오면 환자의 신뢰도 깨지고 사실은 이를 씌우지도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죠. 그래서 왜 아프냐 하면 충치를 이렇게 제거를 했을 때 신경이 요 근처까지 굉장히 가깝습니다. 환자분이 문제, 보통 신경이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보통 이제 신경이 요 근처까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은 이제 오해하시고 치과 의사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은 요렇게 신경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우리가 신경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가까워오더라도 굉장히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신경이 여기 있다. 그래서 신경이 안 뚫려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가까웠기만 해서 지켜보자 했는데, 이렇게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 안에 있는 신경이 사실 이렇게 파괴되면 치수염이라든지 이런 염증들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그걸 잘 이겨내고 버틴 치아는 괜찮은데 6개월 이내에 어떤 치아는 굉장히 아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치료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치료를 잘못해서 하기보다는 그만큼 거리가 가까운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아말감을 잘 쓰시다가 깨지신 거예요. 그래서 치과를 갔더니 신경치료를 하자. 그래서 저희 치과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 부위를 갖다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아말감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덮어서 일단 이렇게 쓰고, 혹시 아프거나, 이분이 특별히 아프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불편한 건 없는데 깨져서만 간 거니까 일단 이렇게 메워보고 아프면 신경치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이제 치과 선생님께서 이렇게 저의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전달이 됐나 봐요.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랬더니 가소진료가 양심치과? 가소진료만 양심치과는 아니다 그러는데, 물론 이 선생님 말을 무조건 비난할 건 아니지만 충분히 환자에게 간단하죠. 물론 이걸 갖다가 바로 신경치료하고 씌운다고 해서 씌울 수도 있겠지만, 환자에게 환자가 특별한 증상도 없고 아말감을 잘 쓴 거라면 아말감이 됐든 레진이 됐든 골드 인레이가 됐든 뭔가 좀 재료를 이용해서 신경치료를 안 하게 이렇게 메우고 나서 불편하면 신경치료를 할 수 있다면 환자의 치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또 이러한 치료를 갖다가 가소진료다 라고 평가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치과에 가셔도 이렇게 치아 뿌리에 염증이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끼리 뭐냐면 임상적으로 특별히 불편한 게 없으면 붓거나 흔들리거나 아프지 않으면 좀 지켜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부 치과에서는 요거 빨리 해야 됩니다. 임플란트 하나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그런 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서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세요. 신경치료가 되다 말았거든요. 근데 7, 8년 잘 쓰고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대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켜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네 치과에 가면 예를 들어서 뭐 1, 2년 전에 했는데 이렇다 그러면 다시 할 수는 있겠지만 뭐 7, 8년 이상 잘 쓰고 있고 증상도 없다면 이걸 굳이 새롭게 하기보다는 지켜보는 것이 정답에 가깝고요. 이걸 지켜본다고 해서 뭐 가소진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또한 문제가 있는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과님은 10년 동안 잘 쓰고 특별히 문제도 없는데 오늘 갔더니 뭐 예를 들어 여기가 조금 신경치료가 좀 덜 됐어요 하면서 이걸 갖다 빼고 임플란트를 합시다 라고 해서 오신 분도 있는데 정말 잘못된 진료죠. 그리고 이렇게 염증 소견이 보였다 하더라도 일단 2년 동안 일단 지켜보기로 했는데 아직 큰 문제가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사실은 이게 3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의 2년 반 3년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자고 해서 그게 가소질려고 비판받는다 하면 안 될 뿐이고요. 또 환자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사실 싫어해요. 지켜보자 그러면 환자분들이 의심을 해요. 왜 불안하게 만들지? 빨리 뭐라도 하지 치료를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치과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면 돈을 못 벌어요. 예를 들어서 신경치료 됩니다 하고 신경치료 한다든지 뭐 신경치료하기 애매하면 빨리 빼고 임플란트 해야 됩니다 하면 돈 벌 거를 굳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험되는 재료를 한번 떼우고 지켜봅시다 했다가 만약에 아프게 되면 환자가 치과 의사에 대해 실력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신뢰도에 의문을 품으시기도 하고 또 이런 거 지켜보자고 했는데 또 이거 뭐 나중에 조금이라도 6개월 있다 아프게 되면 이것도 왜 못 봤어?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끼리는 좀 더 지켜보는 거를 양심치과 선생님은 그렇지만 조금 환자의 치아를 갖다 오래 쓰도록 걱정한 치과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더 지켜보는 진료를 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특징은 뭐냐면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아니 왜 미리 신경치료 좀 하지 왜 괜히 기다렸다 아프면 하자 그래 나도 힘들게 맞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불편한 건 맞는데 사실 반대 거꾸로 생각하면 치과 선생님도 손해죠. 왜냐면 비용도 나가고 나중에 아프기라도 하면 환자한테 욕만 먹고 치료비를 반납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런 결정을 했을 때에는 환자의 어떤 치아가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선택한 건데 환자분께서는 이제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일부 치과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환자의 치아를 생각하는 선생님들을 가소진료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선생님조차. 이건 진짜 심한 조금 비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만 아시면 되세요. 선생님께서 자꾸 설명을 많이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지켜봅시다 하면 이 선생님 실력이 없는 거야? 뭐 좀 신뢰가 안 가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한 얘기를 사실 할 필요가 없죠. 돈을 벌려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되면 나중에 또 비용 빼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돈을 벌려고만 마음을 먹는다면. 그래서 환자의 치아를 갖다가 이렇게 치료를 하고 좀 지켜봅시다라는 거에 대해서 환자분들께서는 이거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실력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치아를 갖다가 좀 더 지켜주기 위해서 치과 선생님이 노력하는구나 라고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괴로울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또 이 치과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더 진정하게 좀 객관적인 평가를 좀 하셔서 모든 케이스를 갖다가 이렇게 환자의 치아를 지켜보고 치료하는 것이 가소진료냐라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본인의 어떤 잘못된 비판에 대해서 조금 고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새해 첫 시작입니다. 또 계속 앞으로 좀 더 빨리 많은 동영상 나가면 너무 많은데 이게 또 많이 올리면 또 안 보실까봐 못 올려서 지금 적체되어 있는 게 거의 10건이 넘거든요. 그래서 즐거운 한 해 2019년 대지해 내십시오.